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변화들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또는 뭐 이런 것이 이상향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하는 행위 주체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질문 던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며 어떻게 이제 뭐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넘기는 거는 넘겨주실 겁니다. 네. 저는 한 20년 정도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경제 금융 분석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크립토와 블록체인에 관련돼서는 대체로 2017년부터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마켓 측면에서. 그래서 2017년에 블록체인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 넥스트 파이낸스라는 책을 다른 6분들과 함께 공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리포트도 발간을 해서 파이낸셜 마켓 측면에서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사진은 그 2019년, 1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201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비탈크 부테린이 한국에 왔었을 때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제 가장 부자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갖고 또 파이낸셜 마켓의 어떤 그런 측면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한테 발제를 맡겨주신 부분은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달에 이제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의 리딩 싱크탱크인 헤스트 오픈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덱스한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결국 이제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단순하게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해주시죠. 우선은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 가상자산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 변화를 저희가 잘 추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의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고객 인증을 이해한 개인 고객은 한 778만 계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뭐 초반에 제가 들었었을 때 한 600만 계좌였었는데 이게 상반기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작년 하반기, 올해 초반을 거쳐서 또 이런 계좌들이 조금 많이 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죠. 그 연령별 비중을 보게 되면은 30대 29%, 40대 28%, 20대 19%, 50대 18%, 60대 이상 이렇게 전 연령별로 이렇게 잘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성향들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좌당 보유 금액을 보게 되면은 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들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 리서치의 리포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결국은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에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0대 이상 성인 4명 중에 1명은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투자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었을 때 가장 많은 분포가 주식 투자였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펀드 투자, 그리고 현재 투자하지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식 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가상자산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향후에 1, 2년에 가상자산 투자를 계속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이제 3명 중에 1명은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명, 800만 명 중에서 30%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의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선택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높았었던 이유가 더 높은 수익 기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변인 추천, 세 번째는 입출금의 편리함, 네 번째는 24시간 거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장기 성장 기대, 포트폴리오 분산, 기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의 가상자산 투자 재원으로는 여유자금 64%, 근로소득 57%, 카드 대출 7%, 그다음에 카드론 3%.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인당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1천만 원 이상 미만의 소액 투자자가 75%로 나타나서 아까 금감원의 실태 조사보다는 조금 더 이제 투자 규모가 높지만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약간 투기성이 있고
그리고 또 입출금이 편리함, 그다음에 24시간 거래가 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 혁신적인 측면들, 포용 금융 혁신적인 측면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 비중이 94%, 그다음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 비중이 23%, 탈중앙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이제 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서비스를 아주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라고 하는 점인 거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인식은 줄고 있고 긍정적인 인식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비중이 한 39%를 차지하고 있고 중립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36%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색지대가 아직은 조금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제도적인 변화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제 해시드 오픈 리서치로 종합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가상자산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가상자산의 특징은 한국의 가상자산은 한국 성인의 25%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의 자산을 다루고 있는데 약간은 투기적인 성향들이 있고 또 투자의 어떤 그런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가가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 그룹에서 이제 50%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50% 이상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분포를 보게 되면은 뭐 35에서 44세 남성 그리고 25세에서 34세 남성 월 세후소득 550만 원에서 800만 원 남성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남성 그다음에 월 세후소득 350에서 550만 원 남성 그리고 45세에서 54세 남성 이렇게 그다음에 4년제 대학 재학 졸업 남성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분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은 이런 특징들이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뭐 이런 특성들이 유사하게 발견이 되고 미국의 18세에서 34세 남성이 41%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가상자산 투자자 그룹의 성향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이제 그런 특이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가 해당되는 부분들도 딱 여기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과 투자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투자 규모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 그리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그 이용자라는 그런 특징들이고 이런 사람도 대체적으로 경제 활동이나 투자 활동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고 제도적 보호를 해야 되고 관련 서비스를 시급히 더 늘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미래의 금융에 대해서 그 인사이트를 도출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빌 레디라고 하는 그 페이팔의 최고 운영 책임자, 지금 현재 핀터레스트의 그 CEO를 맡고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일자리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떤 그 금융 서비스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자동화,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런 일자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디지털 도구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특징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금융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세대를 보게 된다면은 뭐 한 30년 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쌓아진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생활하는 이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밀레니얼 세대 21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 온라인 디지털 일자리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도구 자체를 먼저 선호하게 된다라는 점, 네이티브 세대라는 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점인데 결국은 가상자산이 이 미래 일자리와 그다음에 미래의 뭐 금융 소득이라든지 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한 어떤 필요점, 뭐 사용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굉장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저희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표는 마지막 자료는 나오지가 않는데 나오나요? 21세기는 저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판도라의 상자의 어떤 세 가지는 SNS, 크립토,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NS도 21세기에 나왔고 그다음에 크립토도 21세기에 나왔고 AI도 21세기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SNS도 부작용이 많고 그다음에 크립토도 부작용이 많고 AI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열리고 이것을 누구도 규제하고 여기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제도적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는 디지털 그 네이티브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어떤 시장을 만들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계속 조금 많이 논의를 하고 올해 특히 좀 많은 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